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닉네임이 삼현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님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에 하반기 때 어디 붙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무가 뭔지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최종 합격을 했고 KB 손해보험도 현재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현대해상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현대해상을 합격을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직무를 말씀 안 드렸는데 직무는 네. 이제 손해사정 직무, 손해사정 흔히 말하는 직무로? 보상 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직무로 이번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최종 합격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KB는 기다리고 있는데 KB는 좀 아주 가볍게 모셨을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떠세요? 사실 KB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네. KB는 작년과 달리 올해의 경우는 이 1차 면접을 보고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한 달 근무를 하고 인턴에서 그 인턴 과정이 끝나면 2차 면접을 또 봐서 2차 면접을 합격을 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어서 삼성 현대와는 달리 삼성 현대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이건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렇죠. 일단 그 점이 제가 선택을 안 했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고요. 삼성과 내가 현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장 현직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현직자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업 문화가 좋고 네. 급여나 복지 수준이 가장 업계에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른 얘기도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보는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셔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거를 촬영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사면님의 스펙을 굉장히 많이 궁금하세요. 만약에 합격하면은 단톡방에 뭐라고 나옵니까? 합격했어요라고 하면은 떨어진 분들이 뭐부터 물어보나요? 합격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부터 네, 물어봐요. 그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야. 내가 스펙 때문에 떨어졌나? 대부분은 우리 최종 합격하신 분의 스펙이 많이 궁금하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건동홍 라인 중에 하나를 졸업을 했고 네. 학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운이 좀 좋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학점 덕택을 많이 본 건 사실인데 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학점 같은 경우는 4.5점 만점에 3.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있긴 한데 제가 졸업 기준이 700점이어서 사실 그냥 공부 안 하고 봐서 토익 점수 굉장히 낮아요. 토익이 700점 되고 700점. 토익을 안 적었습니다 사실. 네. 창피해서 사실 안 적었고 오픽을 IM2로 받아서 오픽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취준생 여러분들 영어를 꼭 하나를 따야 된다고 하면 오픽을 무조건 따셔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오픽은 모든 회사가 다 통용이 되는데 자격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은 저는 커말이나 이런 거는 자격증이 없고 사실 정말 적을 게 없어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적었고 그리고 저는 보상 직무다 보니까 이게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까지 합격을 해서 그 1차 스펙을 적었고 자격증은 사실 그게 다고 교내 활동한 게 있고 교내 근로장학생 경험했던 거 있고 그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연합 동아리, 봉사 활동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하나 적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쓰는 직무와 제 경험을 방금 말씀드렸던 경험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최대한 적용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정도 사실 엄청난 고스펙과 고 자격증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선생님도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잘 제가 그런 거를 적용해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 사면님의 정량적인 스펙은 학교는 건동홍, 당연히 이제 서울 캠퍼스입니다. 건동홍이고 그 다음에 학점은 3.9점, 그 다음에 자격증은 손사 1차 네. 이 정도이고 근로장학생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좀 평범한 대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하고 현대 좋은 회사들만 붙으셨어도 꼭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질에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몇 월에 만나서 같이
수업을 했죠? 제가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 9월 달에 알게 됐는데 9월 달에 알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직무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면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가 기자를 잡고 방향을 설정했는데 실제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하반기를 지금 겪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앞서 스펙 말씀드릴 때 제가 수석 생신입으로 처음 취준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프로세스를 제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곤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현직자한테 좀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실제 일하는 분들에게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직무적인 이런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뭐 현직 출신이시다 현직자시다 보니까 상세하게 진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PT 면접으로 해서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PT 면접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PT 면접을 추가가 돼서 문제 4개를 주고 A4에 그 문제를 풀어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현직자가 사실 그 현장 경험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어느 이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다 숙지를 했다 보니까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게 30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내 문제를 좀 촉박합니다 많이 솔직히. 현장에 가면은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네, 시험장에 가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히 제가 선생님 안 만나고 그냥 했다고 하면 저 한 문제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손해사정사 공부를 한다고 손해사정사 최종을 땄더라도 이게 다르죠. 현장 경험이 없으면 이게 좀 실무는 또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면접관 분들한테 제 칭찬을 받았어요. 침착하게 아주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경우는 면접 본 날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과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런 말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세요. 이거는 질문이랑 상관없고 1차 면접에서 해서 제가 받던 질문인데 현대 1차에서 네. 혹시 뭐 규칙이나 법규를 어겨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상 직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보험에 있는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관이나 이런 거를 준수하고 정확한 보상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또 교통법규랑도 관련이 뭐 자동차 사고라고 한다면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법규는 어겨본 적은 없지만 그 담배 피다가 과태료를 대본 적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미도 없고. 그 정도는 누구나 뭐 해봤을 거고 사실 저는 사실 실제로 그 면접 보기 몇 달 전에 담배 뭐 금연 구역인데 항상 늘 피던 곳이어서 했는데 그게 그 장소에서 피는 것만으로도 그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꽁초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웃기다고. 그래서 제가 면접관 분들한테도 혹시 왕십리역 6번 출구 가실 일 있으면 거기서는 절대 담배 피지 마시라고 굉장히 웃으시면서 중간에 사실 그때 면접관 분께서 그냥 무슨 친한 후배랑 얘기하는 것 같네 뭐 이러셨거든요. 이게 사면님의 매력이라 생각해요. 뭐냐면은 면접을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딱딱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는 면접 보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사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친한 학교 동생 후배 같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잘 풀어나가세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능력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들의 장벽을 많이 허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면접 시작 전에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으로 해서 분위기 풀어주고 노력하실 때 농담하시면 잘 받아들이고 받아서 이제 대답 잘 해드리고 하는 노력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도 시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고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좀 밝은 모습 또 최대한 재밌는 사람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